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증상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미크론이 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게 기존의 코로나 이제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좀 폐 쪽보다는 상부 기관지 쪽에 증상을 많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국 상부 기관지에 감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부 기관지의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후라 그러죠. 인후, 후두 위쪽을 인후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의 주된 증상이 뭐 인후통과 그다음에 뭐 기침과 콧물, 그다음에 두통을 많이 일으키죠. 보통 이 네 가지 증상이 이제 보통 뭐 3일 이상 되면은 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보통 인후통입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구 의사회에서 이제 이런 재택 치료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환자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인후통이 많습니다. 자, 인후통이 그럼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인후부에 감염을 일으킨다면 점막 세포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감염을 시키면서 점막 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막 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점막을 도포하는 점액질을 만들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뮤노글로불린 A라는 면역 그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을 적절히 건강하게 유지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감염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서 점막세포가 망그러지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점막이 이제 점점 부어오르고 열감이 생기고 세포층이 망그러지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정상적인 점액질을 분비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위에 2차적으로 이제 세균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통증이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면 빨리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략 한 5가지 정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권하고, 그래서 이제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소금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소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따뜻한 소금물을 이용하는 게 좀 좋고요. 따뜻하게 이제 컵에다 소금 이제 반 스푼을 넣어서 따뜻한 물에 넣었을 때 입이 너무 자극되지 않고 너무 뜨겁거나 그래도 또 이제 발적된 부위에 더 영향을 주니까 적절히 따뜻해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금물을 넣어서, 소금물은 가능하면 천일염이 더 좋은데 적절히 소금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소금을 희석시켜서 이제 흔들어서 우리가 입안에 넣고 가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글링을 한 다음에 소금물은 가능하면 뱉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컵을 충분히 목을 가글링해서 이렇게 뱉어내시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데, 소금물이라는 게 약간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발적되고 부은 세포를 좀 안정화시키는 작용도 있고, 소금물 자체가 삼투압에 의해서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좀 약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꿀물을 이용하면 좀 좋습니다. 한 스푼을 넣건 두 스푼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넣어서 우리가 입안에 넣어서 가글링을 해도 되고, 꿀물은 적절히 삼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안 삼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꿀물을 넣어서 우리가 가글링을 하면 보통 이게 또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를 좀 파괴하는 작용도 하고, 꿀물 같은 게 점액질을 좀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점막을 좀 도포하는 작용을 하죠. 우리가 위가 안 좋을 때도 그래서 이제 꿀물을 많이 먹는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기관지도 점액질이 이런 기관지 벽을 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도포를 하면 좀 더 기관지의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후부의 통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꿀물을 이용하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이제 레몬 생강차를 권합니다. 레몬 생강차에서 레몬 생강차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걸 같이 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레몬 생강차는 일단 좋은 게 레몬에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는 바이러스의 그런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좀 얘기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생강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염증을 유발하는 몸 안의 물질인데, 그게 이제 좀 더 안정화된 물질로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만드는 걸 촉진시키죠. 그래서 생강 자체가 염증을 줄이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몬 생강차를 이용하면 비타민 C에 의한 작용과 그 다음에 이제 생강에 의한 염증을 줄이는 작용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관지의 염증을 빨리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거나 사이에 될 때 이제 가습기를 옆에 놔서 기관지를 충분히 습기로 적셔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는 이 목 주변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천연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목 주변을 쭉 문질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우리가 인후부가 염증이 돼도 이 주변 부위가 같이 부드럽지 않으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계속 마사지 해주고 저녁에 잘 때는 수건 같은 거로 따뜻하게 해서 목 주위를 감싸면 좀 더 순환이 돼서 순환이 되면 염증이 좀 더 빨리 없어지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5가지를 이용해서 인후통을 빨리 없애면 이런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걱정을 빨리 덜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후통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코로나를 앓은 후에 우리가 기관지를 좀 더 어떻게 관리할까를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7일간의 격리가 이제 끝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래가 끼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까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이제 가래가 끄는 원인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관지에 점막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일종의 면역 반응이죠. 우리 백혈구라고 바이러스에 싸우는 세포들이 와서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럴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같이 세포가 죽은 물질과 점액질이 섞여서 나오는 게 이제 가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래가 생기는데 이 가래가 끈끈하고 짙은 가래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기관지 내에서 이게 잘 뱉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뱉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기침을 해서 뱉어내려고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래가 짙어지면서 기침이 많이 날 때는 우리가 가래를 묽게 하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묽은 가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배출을 좀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묽은 가래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관지 쪽에 순환도 증가시키고 약간 수분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려면 당연히 물을 많이 드시고 가습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물이 좀 많으면 물론 가래가 조금은 좀 묽어지지만 좀 더 가래가 묽어지려면 또 중요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그냥 시스테인은 아니고 N-아세틸기가 붙은 시스테인이고 보통 가래를 삭히는 약에 많이 쓰여요. 근데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물론 영양제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영양제로 구입하셔도 되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 뮤테란이라든가 몇 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해요. N-아세틸시스테인이 가래를 묽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데 이게 또 해독에도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뭐 항생제를 먹을 수도 있고 진통제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간에 또 부하가 걸리죠. 간에. 그러니까 간에 어떤 기능이 좀 약해지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해서도 기관지에 가래가 좀 더 생깁니다. 그럴 때 이 N-아세틸시스테인은 직접적으로 가래를 묽게 하지만 해독작용,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간을 해독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영양소로 쓰여서 해독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또 가래를 좀 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을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래를 묽게 하는 거에는 유분피라는 성분도 있고 그게 이제 영양제로 나온 거는 슬리퍼리 앨름박이라는 유분피로 나온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가래를 좀 더 이제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가래가 이제 점점점 나오다가 가래는 이제 어느 정도 배출이 됐는데 이 손상된 점막이 좀 예민해져서 마른 기침 그리고 간질간질하면서 나는 기침이 또 그 다음 단계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기관지 점막을 빨리 손상해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점막이 빨리 손상해서 회복이 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이런 성분이 빨리 생성이 되는데 콜라겐 생성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점막이나 손상됐을 때 그 주변 도와주는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되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 B군.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골고루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이 점막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또 주는 게 되게 좋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당근이나 이런 게 또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 라이코펜이나 이런 게 들은 색이 많은 과일, 채소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마토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채소 같은 경우 또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브로콜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비타민 U라 그러죠. 비타민 U. 그래서 이제 뮤신이라든가 이렇게 점액질을 만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그래서 양배추를 삶아서 계속 좀 드시는 것도 되게 좋고, 아니면 즙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런 게 이제 점막을 보호하고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점막을 이렇게 보호하면 당연히 좀 나아질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침하는 원리를 좀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침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점막이 손상됐을 때 어떤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이 기관지 안에 신경이 자극되는데, 그게 이제 C섬유라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섬유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지는 실제로 통증을 느끼진 않고 약간 따갑거나 뭐 가렵거나 이렇게 느끼죠. 그러면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 기관지에서는 무슨 이물질이나 안 좋은 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아주 반사적으로 기침을 해서 빨리 이걸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되면 우리가 잔기침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지를 자극하는 기관지 신경세포를 잠재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관지 안을 어떻게 신경을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신경이 예민해진 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을 마사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거로 찜질하고 마사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일 같은 거로 마사지하면 좋죠. 근데 주로 마사지할 때는 위쪽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배도 아프면 배를 이렇게 마사지하면 배가 좀 덜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원리가, 이런 부드럽게 만지는 굵은 신경 섬유가 이렇게 예민한 통증을 유발하는 가는 신경 섬유를 자극을 이게 오버래핑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신경이 예민하게 될 수 있는 걸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신경계의 작용을 이용해서 기관지를 직접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안목을 적절히 지속적으로 마사지해주고, 그 다음에 요 마사지할 때 특히 요 앞에 있는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든가 요 앞쪽, 우리가 기관지 앞쪽에 있는 설골근, 되게 얇은 근육인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풀어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굵은 신경이 자극돼서 예민하게 기관지의 기침을 자극하는 작은 신경의 자극을 둔감화시켜서 또한 기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래가 많이 날 때 대처법,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 기관지 점막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기관지에 좀 예민해진 기관지 신경을 잠재우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른 기침, 또 가래가 짙은 기침을 빨리 해방돼서 여러분들이 롱 코비드, 코로나 후에 고생하는 기관지를 빨리 회복시키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를 앓고 오셔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근육 쪽에 이제 문제가 많이 돼서 뭐 근육, 부위가 아프기도 하지만 전신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보다 근력이 없다, 근육이 많이 뭉친 듯하다, 상당히 무기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 쪽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왜 생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뭐 열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인후통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런 면역 반응을 이제 거치는데 그런 과정이 보면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모성 질환이에요.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그러면서 그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몸의 다른 부위도 이제 같이 공격을 좀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육 쪽에 이제 문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에 이제 문제가 올 때는 근육이 물론 염증이 같이 와서 근막에 좀 염증이 되기도 하고 근육 자체에 염증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치료할지 좀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이제 면역 반응을 이제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 반응은 일종의 염증인데 이런 코로나가 앓은 후에도 지속적인 미세 면역 반응, 미세 염증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 염증이 있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자꾸 근육통도 오고 근육도 잘 뭉치고 통증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세 염증을 좀 약간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너무 많이 아프면 뭐 약을 많이 먹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이러겠지만, 이렇게 뭔가 좀 욱신욱신하고 뭔가 몸살기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있을 때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럴 때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일단 근육에 미세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좀 잠재우는데 좋은 물질이 뭐냐면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메가3는 영양제로 많이 드시는데 보통 1000mg 이상, 좀 더 이제 용량을 올려가서 뭐 2000mg, 3000mg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올라갈수록 약간의 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뭐 지질대사,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걸 조절해 주기도 하지만 소염 작용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오메가3 자체가 약간의 이제 실적으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근육, 우리가 이제 살코기를 먹을 때도 안에 약간 지방질이 있으면 우리가 마블링이라 하죠. 그럼 약간 이제 고기가 부드럽잖아요. 우리 근육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근육이 좀 덜 뭉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소염 작용도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약을 저용량 아스피린, 보통 이제 아스피린을 좀 드시면 미세한 염증을 이렇게 좀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하고 좀 아스피린을 이용해서 약간 있는 미세 염증을 잠재우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가 단순히 염증 반응이 아니라 그거에 반응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조직이에요. 부신. 부신이라는 조직은 뭐냐면 몸에 어떤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을 해서 몸에 반응을 해서 이제 유지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이제 그 바이러스 공격을 받다 보니까 부신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부신이 이제 그 다음에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몸이 정상화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신 호르몬은 하루 일과성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앓은 후에 부신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제 일과성 리듬, 이제 코티졸에 의한 일과성 리듬이 깨져서, 물론 이제 이 부신 호르몬이 우리가 근육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근육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잠도 잘 못 자고 근육도 잘 뭉치고 쉽게 피곤해지고, 그러면 이제 부신에 문제가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부신을 좀 좋게 하려면 가장 좋은 물질은 실질적으로는 비타민 C입니다. 부신 기능을 빨리 올리는데 가장 좋은 거에서 비타민 C를 좀 많이 섭취해야 되고, 이 부신은 결론은 에너지 대사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B콤, 종합 비타민 컴플렉스, B 컴플렉스를 좀 드시면 좋고, 제가 이제 영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타민 B가 많이 드는 것도 좀 많이 얘기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야채나 이런 거를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번째는 근육 자체가 이제 소모성 질환으로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에너지를 쓸 때 근육에는 글리코겐이라는 것도 있고 근육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모성 질환에서 그런 단백질의 영양소를 많이 빼내 갑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을 또 쓰지도 않았고 코로나 동안 좀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아미노산을 우리가 많이 흡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살코기나 이런 걸 좀 드시고 두부를 드셔도 되고 계란을 드셔도 되고,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게 들어와야 근육을 빨리 회복하는 영양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난 다음에 면역 반응이 생기면 염증이 가장 잘 오는 부위가 뭐냐면, 근육을 보면 근막하고 근육 있죠. 그 사이에서 염증이 돼서 근막하고 근육이 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도 옷이 이게 살하고 잘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옷 입어도 편하지, 이 옷이라는 막이 이게 딱 살하고 붙어 있으면 되게 움직일 때 좀 뻑뻑하잖아요. 근육도 똑같습니다. 근육을 싸고 있는 막하고 근육 유착이 되면 문제가 돼요. 이런 걸 푸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양 성분으로는 이제 비타민 B12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제 그게 또 고기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 B12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막을 풀려면 그 많이 이제 뭉친 부위 위주로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 위에 오돌도돌한 미세한 경결이 많이 생깁니다. 뭔가 만져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런 부위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폼롤러라든가 마사지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많이 무거워졌다 그러면 이게 대퇴사두근을 좀 풀으셔야 되고요. 몸이나 이런데 어깨나 이런데 많이 왔다면 이런 부위를 우리가 마사지볼이나 폼롤러로 그쪽을 많이 문질러서 근육과 근막이 늘러붙은 거, 유착된 거를 충분히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막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또 코로나 앓다 보면 많이 누워있고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관절이나 이런 부위가 많이 뻣뻣해지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이제서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이 이렇게 안 움직여준다는 건 관절이라는 부위가 굳어지면 순환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관절 주변에 주로 신경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줘야 뇌에서 좀 더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역으로 신체 기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을 다 스트레칭, 목서부터 어깨서부터 뭐 팔꿈치, 손목 이렇게 다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고 당연히 고관절, 무릎 이런 데를 다 스트레칭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경계가 빨리 활성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이제 의외로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 후에 체온 관리를 좀 잘해주는 걸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 체온 관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면역 질환을 심하게 앓고 나면 당연히 갑상선이나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체온을 빨리 끌어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금세 이제 좀 몸이 으실으실하게 춥고 잘 굳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따뜻한 물도 먹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옷도 좀 가능하면 찬바람이 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봄철에 오히려 찬바람에 의해서 좀 몸이 좀 굳어지고 체온을 떨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이 떨구면 바로바로 또 근육이나 근막이 굳어지기 때문에 체온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충분한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회복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야 근육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근육을 회복하는 거는 밤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은 근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밤 동안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편하게 누워 있으면서 근육으로 다 순환을 시키면서 근육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즉,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7가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는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이 많이 뭉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많이 뻣뻣해지고 뭔가 이제 뭐 몸살기도 돌고 이런 근육도 위축해서 근육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롱 코비드 또는 이제 코로나를 앓은 후에 호흡이 좀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서 그 원인과 또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후에 제가 이제 여기 병원에 오셔서 이제 좀 힘드신 분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의외로 기관지에 이제 여러 가지 가래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숨쉬기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호흡기 자체 문제, 그러니까 기관지에 가래가 낀다든가 미세한 폐렴이 있다든가 이래서 숨을 쉬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꼭 폐렴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물론 심하면 당연히 입원을 하셔야 되고 항생제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관지 약간 가래가 낀 경우가 또 이제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게 느낀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사이사이 많은 쉼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관지가 호흡하면서 크게 쉼호흡을 할 때 기관지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배출하기 좀 쉽게 됩니다. 이렇게 기관지를 사이사이 팽창할 수 있게끔 쉼호흡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래가 낀 부위를 가래가 배출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그 부위를 이렇게 쳐주는, 그러니까 공기를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눌리게끔. 그래서 그 부위를 잡고 이렇게 쳐서 가래를 좀 배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래를 잘 배출하려면 제가 이제 가래를 이제 없애는 방법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가래를 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몸의 수분도 되게 중요하고, 가래를 묽게 하는 성분, 뭐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래를 좀 묽게 하는, 점액질을 좀 분비해서 묽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뿌리 음식이 좀 될 수도 있고, 뭐 유분피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래를 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가래를 묽게 해서 이렇게 좀 배출이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에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숨이 가쁜 것 중에 원인이 심장이 문제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심장이 좀 부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이제 심전도를 찍어보면 심장의 리듬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심장에 코로나를 앓은 후에 약간 근육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심장도 근육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에 근육의 염증이 온 걸 심근염이라 그러고, 바이러스에서 특히 온 거를 바이러스성 심근염이라 그럽니다.
근데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보통 뭐 아데노바이러스에서도 오기도 하고 뭐 EB 바이러스란 바이러스에서도 오고 간염 바이러스도 오기도 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심근염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심장이 자꾸 리듬이 안 좋고 뭔가 두근두근 뛰는 것 같고 숨차고 힘들다, 가슴이 많이 뻐근하다 이러면 꼭 이제 심전도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심장의 상태를 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게 좀 심하다면 당연히 좀 더 심장을 전문하는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심하진 않다면 심장이 좀 무리 안 되게 운동을 매우 단계적으로 유산소 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눌려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갑자기 무리 갈 수 있는 상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가 또 너무 운동을 안 한다든가, 운동을 안 하면 심장 기능이 장기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잘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종종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제가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원인 중에 이런 폐하고 심장의 문제 말고 근골격계의 문제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내용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육의 염증을 잘 유발한다 했죠. 그중에 심장 근육의 염증을 일으키면 심근염인데, 전번에 제가 한번 동영상에도 찍었듯이 몸의 전반적인 근육의 미세한 염증 때문에 근육통과 몸이 욱신욱신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근육의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보시면 등이 미세하게 틀어지거나 흉추가 틀어지거나 이러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몸 상태가 좋을 때는 그냥 틀어져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틀어진 걸 측만이라는데, 요새 뭐 자세를 삐딱하게 하거나 해서 기능적인 측만, 엑스레이 찍으면 병적으로 심한 측만은 아니지만 미세하게 틀어지신 분이 많은데, 그냥 평상시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전혀 이런 걸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가 코로나 앓고 나니까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틀어진 거에서 증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흉추가 틀어지면 제가 늑골의 움직임이 좀 제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늑간 근육도 잘 못 움직이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러면 당연히 근육의 염증을 줄이는 그런 면역적인 치료가 좀 돼야 되고, 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전번에 한번 또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면역을 좀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등의 상태를 좀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이 틀어졌으면 요 등에 이제 틀어진 주변 근육을 좀 치료해서 이런 걸 잡아주고, 늑간 근육의 움직임을 좋게 하고, 이렇게 주변에 본인이 만져봤을 때 이런 늑간 근육 사이가 되게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풀어주면서 심호흡을 같이 하고, 특히 아픈 부위가 좀 더 벌어지게 호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과 이런 늑간 근육을 좀 좋게 해주면 좀 더 이제 숨을 쉬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이런 흉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후에 잘 숨을 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각각의 경우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 좀 확인해서 그쪽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에 맞춰 좀 더 치료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숨쉬기 힘든 상황에서 좀 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참조해서 빨리 이렇게 힘든 코로나 롱 코비드 신드롬에서 빨리 이제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양 섭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 섭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A, B, C, D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P하고 Z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미노 애시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의 기본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아미노 애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복을 잘 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고기라든가 뭐 해산물 중에서도 이제 좋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기도 잘 섭취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기름기 있는 것보다는 약간 살코기를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잘 들어오면, 이 아미노산은 뭐 간에서 해독하는 데도 물론 쓰이고, 몸을 이렇게 굴리려면 효소계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계를 잘 굴리기 위해서는 좋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잘 섭취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A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A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타민 A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면역에 되게 중요해요. 물론 비타민 A가 피부에도 되게 중요하고 눈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면역을 빨리 회복하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가 많이 들은 음식은 대다수가 색이 좀 짙은 채소 이런 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를 뭐 2개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당근에 또 이제 비타민 A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정도 이제 추첨을 하면 뭐 이제 브로콜리가 되게 좋은 영양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여러분들의 이제 면역력을 빨리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물론 눈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로 넘어가겠습니다. B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B군을 얘기해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와야 몸에서 빨리 이제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비타민 B는 이제 에너지 대사에도 쓰이고 면역에도 이제 쓰이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가 많이 들은 거는 우리가 이제 또 야채 중에서 뭐 토마토라든가 버섯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브로콜리도 물론 많이 들어있고 시금치도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무슨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쪽을 좀 드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C 성분이 충분히 있으면 이제 바이러스를 성장하는 거를 좀 줄여주고요. 면역력도 끌어올리고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온 거는 주로 시큼한 이제 음식들이죠. 시큼한 거. 오렌지라든가 키위라든가 이런 걸 드시면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D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D. 실제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가 물론 뼈에 되게 좋은 비타민이라고 하지만 면역에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 D가.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우리가 바이러스도 잘 걸린다 그러고, 비타민 D가 좀 떨어지면 물론 암에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떨어지면 우리가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의 가능성도 좀 더 올라간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는 뭐 영양제로도 뭐 섭취를 해도 되고요. 뭐 버섯에도 좀 비타민 D가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좀 비타민 D를 섭취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연어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은 거에 비타민 D도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는 프로바이오틱입니다. 프로바이오틱. 한마디로 하면 정장제죠. 좋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은 영양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시면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의 면역세포 한 70%는 장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무슨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장 상태가 안 좋아지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에 있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도 같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몸이 안 좋으면 프로바이오틱이 아무리 들어와도 몸에서 제대로 이 균들이 이렇게 잘 살아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바이오틱이 들어와서 잘 자라야 그 프로바이오틱 역할들,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들어온 음식에서 비타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벽을 코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쇼체인, 단쇄 지방산 같은 걸 만들어서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만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들어온 균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이라고 그래요. 근데 프리바이오틱 제제가 물론 있습니다. 영양제로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장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드시기 좋은 거는 그냥 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물.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물류, 우리나라는 나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물을 골고루 드시면 그런 게 다 들어와서 그런 섬유질이 흡수가 안 되고 장벽에 머물면서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하나의 베드, 하나의 어떤 그런 장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물 종류를 여러분들이 드시면 좀 더 장 상태를 좋게 하고 몸 안에 70%나 있는 면역세포를 빨리 활성화시켜서 몸이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연입니다. 미네랄 중에. 아연이 되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회복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아연이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아연을 흡수시키는 거에는 실제로 해산물 중에 굴이 되게 좋아요. 굴. 그래서 굴을 섭취하면 물론 되게 좋습니다. 함량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뭐 3월 정도 되고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굴 섭취하는 거에 약간은 조심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뭐 싱싱하고 좋다 그러면 굴을 드시면 되지만 안 되신다면 대체할 수 있는 거로는 다시마를 좀 드셔도 되고요. 아연이 많이 들은 게 이제 다시마이기 때문에 다시마를 좀 드셔도 되고 이렇게 견과류 같은 것도 같이 이용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연이 많이 드는 음식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면역을 좀 끌어올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리해서 얘기하면 좋은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를 좀 드시고, 그다음에 해산물 중에 뭐 다시마나 미역 같은 종류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나 이렇게 짙은 색소가 많이 드는 채소를 먹는 거,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드시면서 나물을 같이 드시는 이런 식으로 좀 드시면 전체로 여러분들이 빨리 면역력을 회복하고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